자, 그러면 송성문 대표와 함께 부동산 고민 지금부터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네요. 연결된 전화부터 받을게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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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상담 반갑습니다. 도와드릴게요. 예. 네. 네, 어느 지역 궁금증 있으실까요? 저희가 그 녹번동 북한산 프로지오에서 살고 있는데요. 녹번동에 있는 북한산 프로지오요. 네, 북한산 프로지오. 예. 네. 거기를 이제 저희가 집을 매도하고 예.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그 GTX 뭐 개통도 된다고 해서 좀 네.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지 고민이 돼서 네. 전화 좀 드리게 됐습니다. 예, 전화 잘 하셨습니다. 네. 지금 매도하고 이주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제 GTS든 다양한 이제 개발들이 있으니까 계속해서 보유 가치가 있는 건지 좀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보유하면서 거주 중인 곳이 지금 몇 평대일까요? 지금 34평이요. 34평이고요. 좋습니다. 저희가 하나하나씩 일단 그 궁금증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부터 나누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네. 프루지오 거주하시고 지금 거주하세요 여기서? 아니요. 지금 거주는 안 하고 있고요. 전세 네. 주고 다른 데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그럼 네네. 이 동네 여기 원래 조합원이 있었어요? 아니요. 저희가 분양받았어요. 일반 분양 받으셨어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거 새 아파트인데 네. 그죠? 이거 입주한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네, 아무튼 맞아요. 그런데 지금 그 어떤 GTX 이런 호재도 있고 그래서 네. 지금 매도를 하고 가야 되느냐 아니면 또 다른 곳에 거주 이전 목적으로 팔고 가야 되냐 이게 내용이 네. 좀 틀려요. 뭐냐면 호재가 있어서 보유하는 거하고 내가 갈 곳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네. 구체적인 계획이 세우면 다시 네. 한번 전화를 한번 주시면 좋아요. 정확하게 좀 비교를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얘기냐면 팔고 예를 들어서 가고자 하는 곳이 가치가 네. 훨씬 더 높다라 그러면 가는 거고요. 여기가 아무리 호재가 있어도. 그렇죠? 저희가 네. 그 생각하고 있는 곳이 예, 대략. 이제 가재울 DMC 쪽이나 인근이네요. 뭐 예. 네네 그쪽을 이제 가야 될지 알겠습니다. 수색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어. 네.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근데 어쨌든 인근의 맞아요. 가재울 뉴타운 예. 네. 그렇다면은 그냥 갖고 네. 계세요. 조금 조금 더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네네. 가격은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네, 조금 많이 오르긴 했죠. 다른 얼마가요? 지금 그 호가는 9억 5천 정도. 9억 5천? 네. 조금 더 갈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조금 더 보유하시면 그러니까 오르는 폭이 굉장히 네네. 많이 이제 급등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네네. 제가 보기에는 하락 여건은 별로 없어 보이는다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재울로 가면 예를 들어서 가는 것도 좋은데 항상 네. 갈아탄다 그러면 여러 가지 필요 비용이 또 발생하잖아요. 그죠? 네, 이제 네, 뭐 이런 네, 것도 맞아요. 있고 그런데 비슷하다면 큰 의미는 없어 보이죠. 그죠? 그래요? 예, 그래서 거기에 장점과 여기에 또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고 GTX는 연신내인데 녹번형하고 가깝긴 해도 바로 옆은 아닌데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뭐 지역에 계시니까 잘 알고 계신 거고. 자, 다른 네. 시청자분들 계시니까 지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네. 여기 푸르지오 이쪽인데 녹번 1-3구역, 1-2, 뭐 1-1 이렇게 있잖아요. 이쪽에. 네. 앞으로 여기가 많이 변하잖아요. 여기 지금 응암 2구역, 이쪽 밑인가? 응암 2구역, 응암 1구역 해가지고 요 주변이 새 아파트로 굉장히 타운을 이루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 몇 번 드렸는데 그래서 과거에 이 녹번역 주변이 아니고 이제는 브랜드 아파트들 그러니까 이 메이저급 건설사들이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는 푸르지오가 들어왔지만 이제 이 주변으로도 계속해서 변화가 생겨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떤 경우에는 이 부동산에 내가 갖고 있는 것 주변에 새 아파트들이 많이 생기면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예, 근데 이런 지역은 지역 자체의 어떤 변화, 주거 환경들이 좀 많이 변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녹번 맞아요. 이런 지역은. 건너편에 이쪽도 지금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걸 좀 추진하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이쪽 지역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네. 이 건너편은 아직 단독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여기 불과 지금 뭐 요 아래쪽 1-1, 2, 3구역이 하기 전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건너편하고. 그랬는데 변화가 생기면서 이렇게 됐고 또 이 아래쪽에 응암 1, 2구역이 또 변화가 생기면서 이 주변 자체가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런 네네. 기대감이 있고 또 얘네들이 또 신규로서 또 가격이 네. 조금 더 세게 나오잖아요. 지금 뭐, 네네. 뭐 10억 이상도 뭐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인근 그 연차나 이런 걸 입지 여건을 봤을 때 거의 네. 비슷한 수준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프로지오예요. 그래서 좀 네. 보유 의견을 드리는 거고 예. 그다음에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 중에서 뭐 아래쪽으로 갈아타는 이유는 뭐 반대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자, 우리가 이 3호선 이쪽으로 이렇게 제가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네. 은평구라든가 넘어가서 뭐 은평뉴타운이라든가 뭐 화정 그 일산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네, 이 네. 서북부 쪽은 사실 도심으로 접근하는데 이 통일로의 주요성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 그래서 물론 뭐 그냥 도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지역 네. 자체적으로 도심으로 접근하기가 굉장히 좀 난해한 점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곳이에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이 다른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서대문구 은평구 쪽에서는 이 통일로 라인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집을 선택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게 가장 좋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주변이 변하고 또 녹본이라면 도심으로 나가기도 굉장히 좀 편리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고 제가 GTX하고는 좀 연신내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쪽이 연신내쯤인데 자 불광 지나서 연신내인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도 조금 제가 괜찮게 보는 이유는 뭐냐면 인근 지역이기도 하지만 연신내역 주변으로는 지금 신규 아파트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불광역 주변에 불광 홈타운이라든가 삼성 레미안 뭐 이런 것들이 들어서 있잖아요. 네. 요런 단지들은 이제 우리하고는 한 10년 차 정도 되는 단지들. 그리고 여기는 다 신규 단지가 조성이 되는 곳. 이런 것들이 앞으로 한 2, 3년 후에 수요를 이쪽으로 좀 많이 더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보유. 그러니까 지금은요 어디든지 급등을 보는 게 아니고 소폭 상승이라도 아니면은 강하게 지역을 방어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냐 없냐 이런 판단을 해요 입지를 봤을 때. 그래서 좀 보유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보유해 보세요. 갈아타서 이 아래쪽으로 가서 이쪽 지역도 장점은 뉴타운이라 장점은 많지만 얘네들은 또 여기보다 또 단점이 교통 여건이 좀 안 좋아요. 그렇죠?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게 있어서 그렇게 가서 특별히 더 상승하고 이런 거는 뭐 살기 그냥 내가 거주하는 목적으로 어떤 비중을 그쪽으로 준다라면 좀 의미는 틀려지겠지만 그냥 아파트의 가치로 봤을 때는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보유 가치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좀 보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또 주변 환경조차도 개선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대표님 말씀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하나하나씩 해결해 드리고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벌써 이제 전화 문자 계속해서 이어주고 계시는데요.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상담도 친절하게 도와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예, 제가요, 용인시 수지구 성북동 용인시 영남 수지구. 안원서빌 48평 거주 중인데요. 예. 예, 제가 근데 올 초에 성북동에 롯데캐슬 파크9 1차 40평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성북동에 있는 롯데캐슬 파크9이요. 예. 네네. 예.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 언제쯤 매도해야 될까 하고 매도 시점하고 또 파크9 향후 전망도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네네. 그러면 이제 거주 중인 곳은 매도하고 이제 갈아타는 이제 전략도 세우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성북동에 있는 이제 전망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수지구에 있는 경남 아너스빌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시점까지 같이 또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대표님. 예, 반갑습니다. 여기 수지에 오래 사셨어요? 네, 저 한 11년 됐습니다. 10년요? 예, 그 전에는 11년이요. 어디 사셨어요, 혹시? 그냥 질문 드리는 건데 여기 예. 수지에 오시기 전에 어디 사셨어요? 그전에는 제가요, 분당이요. 아, 분당. 아, 왜냐면
제가 예. 수지 조성될 때부터 여기 제가 잘 알거든요. 그래서 아, 그때도 그러셨군요. 제가 예, 예. 현업에 있었고 아무튼 근데 왜 그러냐면 이 수지 요 위에 신봉동이라든가 뭐 밑에 상현동 뭐 또 이쪽에 뭐 등등 있잖아요. 성복동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오래 거주하신 분들 보면은 대부분 예. 분당에서 오셨거나 또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 제가 그냥 여쭤본 거고 그런 분들이 예. 되게 힘들어하세요, 사실은. 왜냐하면 주거 환경은 좋은데 그쪽 집을 많이 팔고 오신 분들은 가치로 봤을 땐 굉장히 손해가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변화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다고 하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럼 여기 맞습니다. 10년 이상 사셨으면 뭐 잘 아시겠는데 경남 하너스빌 여기 뭐 이 정도 여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 수지 지역에서는 그래도 새 아파트 격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건 예. 아니고 그리고 예. 주거 환경도 나쁘지 않은 곳인데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도하는 시기는 특별히 없다. 그러니까 크게 뭐 가격이 오를 만한 그 상황도 아니고 당분간 좀 그렇게 보여요. 48평이라 하셨나요? 예. 예. 그래서 아무튼 특별히 매도 시기는 특별히 없어 보인다. 그래서 그냥 특별히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이럴 일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요. 예. 수지 지역에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건을 만약에 좀 갖고 있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요 신분당선이 개통이 될 때 그때 2016년도 초반이었나요? 예. 예. 그때 올랐어야 돼요. 아. 그때 많이 반등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역 내에 가장 큰 호재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상담을 할 때도 조금 뭐 가격이 급등하는 것보다는 지금 중대형이라든가 이쪽 지역에 공급이 많은 지역이라 많이 좀 힘든 상황이고 집을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도 없고 막 이런 정도였었거든요, 과거에는. 네네. 그래서 제가 신분당선이 개통되는 어떤 분위기에 맞춰서 조금 수요가 올 수 있으니 그때는 매도를 꼭 하실 분들은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쪽 지역에 뭐 신봉이라든가 이쪽 뭐 상현이라든가 뭐 이쪽 아래쪽 뭐 이런 이 지역들이 있죠. 성복동, 상현동 이런 지역들이 전부 다들 중대형 공급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아파트 밀집 지역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런 이유로 이런 어떤 호재가 특별한 게 없다. 또 두 번째로는 이쪽 지역 자체에 전반적으로 이 중대형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 많은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큰 가격 변동은 없어요. 지금 얼마 안 가죠, 여기도. 네네. 예. 뭐 한 많이. 평당 한 1,000만 원, 1,100만 원 정도 가나요? 예, 한 그 정도 5억대 가고. 한 초반 정도 가나요, 이 정도? 그 정도 예, 선이죠.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 갈 거예요. 아마 이쪽 지역이 다 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가는데 이 가격으로 보시면 굉장히 싸잖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북역 주변으로 해가지고 롯데캐슬 지금 롯데몰이 들어오고 여기 들어올 수고 여기 지금 뭐 분양받으신 곳도 있고 롯데캐슬 이런 것들이 새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리고 지역의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고 또 역세권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이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분양 얼마 안 됐죠, 여기. 네네. 올 3월에 분양받았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거 얼마 안 됐죠, 박근혜. 네네. 예, 그래서 2차까지도 있고 한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 분양가가 조금 높았어요. 여기 분양 얼마? 그래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향후 전망이 좀. 네, 여기는 성북 역세권에 있는 롯데캐슬 롯데타운 골드타운 있잖아요. 여기 먼저 분양을 했고 그다음에 이쪽에 분양이 들어간 건데 얘보다도 분양가가 좀 높았단 말이죠. 그래서 얘는 좀 피가 좀 많이 붙어 있을 거예요, 아마. 그죠? 예. 분양가 대비해서 사실 분양할 때부터 뭐 1,600만 원대, 1,500만 원대 이게 굉장히 지역 내에서는 부담 있는 가격이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 초역세권을 끼고 이 수지 지역에 신규 아파트 뭐 이런 것들이 공급되는 어떤 여건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기존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다른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대감도 있고 해서 피가 좀 붙어서 지금 어느 정도 거래가 되고 있고 제가 봤을 때 이쪽 파크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가하고 조금 거리는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신축이고 이런 뭐 롯데캐슬 이름도 비슷하고 다 좋지만 또 거기다 분양가도 좀 더 비싸고 그래서 아마 얘를 어느 정도는 따라는 가는데 그렇게 크게 아주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 거는 매도하고 경남 하너스빌을 매도하고 이쪽으로 갈아타서 입주하실 거죠? 예. 입주해서 좀 편히 계시다 보면 지금 가격보다는 조금 더 이쪽 롯데몰 조성되고요. 롯데캐슬 입주하고 골드타운 입주하고 하면 그 분위기로 신축의 분위기로 어느 정도 조금은 반등해 줄 걸로 좀 보여져요.
그래서 아, 그 대신 예. 큰 아주 급등 이런 거는 좀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입지가 아, 예. 초역세권은 아니다 보니까. 그럼 그래서 제가 실주로 생각하면은 그냥 이주하는 것이 입주하는 게 괜찮을까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집을 두 개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쪽 예, 지역 내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하나는 팔아야죠. 예. 그래서 팔려면은 경남 예. 아르스비를 갖고 있는 것보단 지역 내 신축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거 예. 매도하시고 가는 거고요. 저 예. 경남 아르스비는 특별한 매도 시기가 있어 보이지 않는 그냥 평범한 보합세로 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르려면 진작 올랐어야 돼요. 반등을 했라 그랬으면. 이해되시죠? 예,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 얼마 올 초에 막 수지도 저 뭐 조금 소형 아파트 역 근처로 많이 올랐잖아요. 그게 네네. 오른 게 분당 때문에 그렇거든요. 아. 분당 뭐 이쪽이 굉장히 그 바람을 타니까 그 밑에 네네. 아래쪽 수지까지도 연결이 좀 됐었는데 그런 바람이 와도 이쪽 뭐 상현동이나 신봉동 뭐 이런 지역들은 성복동이나 이런 데는 중대형 아파트들이 이렇게 영향을 못 받아요. 아, 예, 그렇구나. 그런 이유가 있어서 앞으로도 어떤 호재가 생길 것도 별로 없지만 예. 그렇게 특별히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또 예. 좀 하나지 뭐 재밌는 얘기는 있잖아요. 뭐 최근에 그 뭐 용인시장이 그 용인 경전철 좀 성북역까지 연결하려고 그러는 이런 호재는 있어요. 아, 예. 얘기 들어보셨어요? 얘기만 들었는데 근데 그게 그게 언제 또 진행될지 예, 모르잖아요. 어떤 식으로 될지 모르고요. 많이 된다 그러면 네. 성북동에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여기 네. 구성으로 해서 또 동백으로 연결되는 경전철이 연결되면 이 네. 뭐 다른 지역보다는 성북이 좋은 어떤 영향을 받는데 아직 네. 이제 뭐 계획 안에 뭐 입안하겠다 뭐 이런 정도기 때문에 그걸 기대하면서 호재라고 보기에는 너무 과잉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네. 뭐 지역에 거주하시니까 기대감은 있는 건 좋은데 그걸 너무 크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아무튼 뭐 지금 그 경남 아르스빌에서 이쪽으로 이주하는 거 뭐 나쁘지 않은 거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연결된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할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로 세미나 소식 조금 들으셨죠? 네네. 세미나도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궁금증 해결해 드릴게요. 어떤 궁금증 있으실까요? 아, 제가 이번에요, 10월 달에, 예, 분당 매화마을 주공 3단지 예. 17평형을 매수했거든요. 예, 근데 이거를 임대사업자 등록을 내고, 네. 단기로 가져가도 괜찮은지 그게 예.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예, 좋습니다. 아직 그러면 임대사업자는 등록하지 않으신 상태고. 네, 아직은 등록 안 했거든요. 예,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임대사업자 등록 가치가 있는 건지도 한번 살펴보고요. 네. 전망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인사 먼저 나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지금 그 10집이 얼마 안 되셨어요? 네. 매수한 가격 물어봐도 돼요? 네? 얼마 주셨어요? 3억 3,500이요. 3억 3,500. 네. 가격이 조금 뭐 오르긴 했는데 그래도 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조금 네. 가져가셔도 돼요. 지금 질문하신 거 맞는 것 같고요. 제가 네네. 보기에는 뭐 지금 소형 아파트 제가 좀 전에도 얘기했는데 분당 같은 경우에는 이 중심권은 서울의 중심권은 아니지만 네. 좀 투자할 가치는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지금 임대사업자 등록하신다 그랬잖아요.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좀 길게 보시는 어떤 긴 호흡이 필요한 곳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가치 있어요. 그래서 물론 사실 때 다 알아보셨겠지만 지금 이 주변으로 해서 조금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알고 계신가요? 지금 네, 뭐 옆에 다른 공무원 데부터 정자동 리모델링 한다고 그런 얘기. 저 분당 자체가 다 리모델링의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 네네. 옆에 뭐 일단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범 단지고 근데 아직 뭐 추진은 조금 지지부진하지만 요번에 공무원 2단지도 실질적으로 지금 그 시범 단지에 포함이 됐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어떤 그 분위기들이 계속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지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뭐 밑에 정자동도 그렇고 뭐 미금도 그렇고 지금 진행을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당의 흐름을 리모델링으로 가지만 지금 주공 3단지는 지금 아시겠지만 용적률이 굉장히 지금 낮잖아요. 네네네. 그죠? 그래서 이 분당 지역 내에서 용적률이 이렇게 낮은 데가 많지 않거든요. 여기 한 1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혹시 재건축 될 수 있나요? 그래서 유일하게 재건축을 좀 기대해 볼 만한 곳이에요. 네. 근데 재건축이 지금은 아니잖아요. 아직 뭐 네, 3주년 잘 안 25년 됐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길게 보라는 건 뭐냐면 그걸 몇 년을 기다리다 보면 요 주변이 좀 어떤 변화가 좀 생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이게 뭐 사업이 끝난다는 게 아니라 사업이 많이 진척이 될 거라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리고 분위기 자체가 많이 바뀌고 그렇다면 이 아파트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더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을 사업을 해서 완전히 새 아파트로 바뀌는 데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주변도 변하면서 이 얘 자체에 대한 힘이 좀 굉장히 좀 나타나질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중기적으로 보시는 거는 지금 요 정도 가격에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 얘 지분이 한 15평 가까이 되죠. 네. 예, 뭐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네,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또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너무 큰 기대는 할 건 없지만 지금 가격보다 이렇게 그 하락 여건은 별로 없다. 그래서 아쉬운 거는 얘가 여기 1단지, 2단지는 3종인데 얘는 2종이에요. 4단지하고 같이.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2종 성남 그 분당이 3종은 한 280%까지도 가능하고 얘는 한 250%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차이는 있긴 한데 아무튼 얘 자체적인 몸값이 그렇게 나쁜 곳이 아니다. 분당 내에서는 경쟁력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표님 저기 사업자 등록을 내면 10년 갖고 가야 되잖아요. 네, 연말까지는 10년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그렇죠. 예, 그래야 혜택을 10년까지는 보죠.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안에 그리고요. 우리 10년이라는 시간 긴데요. 어떤 분들은 임대사업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모든 분들이 임대사업자 지금 저기는 아닌데 제 개인적으로 여기는 임대사업자를 내고 가야 되는 곳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예, 이렇게 마무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긴 호흡으로 보유하신다면 가격 상승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대표님 말씀 참고하시고요. 저희 빠르게 다음 전화도 이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상담 또 빠르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궁금증 있으세요? 덕양구 화정동에 화정동이요, 예. 37평이나 48평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는데 37평이나 48평이요. 48평이요, 예. 은빛마을 5단지를 매매하려고 하거든요. 은빛마을 5단지요, 예. 근데 뭐 주변에는 좀 많이 올랐는데 여기는 지금 하나도 지금 오르진 않았는데 매매해도 괜찮을지. 예. 그래요. 왜 가격 상승이 없는 건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중에서 이제 어디를 매수하는 게 맞는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예, 대표님 인사 먼저 나누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중대형으로 가려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식구가 좀 있다 보니까. 네네네. 일단 저희는 세 식구인데 부모님도 좀 왔다 갔다 하시고 실거주. 그래가지고. 네, 그러면 지금은 어디 사세요? 지금 현재는 전원주택에 사는데. 그러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실거주 목적으로는 이럴 때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그 필요한 뭐 금액대가 얼마 그렇게 비싸진 않죠. 저기 연차도 있고 해서. 예, 많이 저렴합니다. 5단지고 화정역 위쪽으로 해서는 여기 6단지도 그렇고 좀 중대형이 포진돼 있는 곳이고요. 이 화정역 아래쪽으로는 소형이거든요. 이 밑으로는. 그죠? 중소형이 많은 곳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제가 그 가격이 왜 안 오르냐면요. 이유가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좀 드렸는데 지금 삼성이라든가 지축, 원흥으로 해가지고 이쪽 주변으로 해서 한 새 아파트가 한 3만 세대 이상 들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평구 얘기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쪽 그 일산이라든가 이쪽 3호선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지역들인데 나보다 더 앞쪽으로 해서 새 아파트들 요 밑으로 더 내려가면 9886 주변으로 해서 은평 뉴타운 있고 이런 어떤 계속해서 단지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비해서 화정이라든가 능곡 이런 지역들이 연차도 많이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여기 밑에는 이제 소형으로 이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아래쪽도 그렇게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오르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위쪽은 또 중대형인데 이쪽 지역에 중대형 수요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가격이 큰 변동은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37하고 48이라 그랬나요? 같은 단지에 있는 건데. 네, 그러니까요. 5단지는 가격이 똑같아요. 가격이 같은 이유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왜냐하면 화정이란 능곡이란 이런 지역에서는요, 요 지역 내 이동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뭐냐면 요 아래 중소형 평형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 24평 뭐 20평 뭐 이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아파트에서 갑자기 48평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37평의 수요가 더 많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차라리 37평을 매매하는 게 나았나요? 왜냐면 이 네. 가격대가 비슷하고 뭐 이런 걸 봤을 때 조금은 더 비싸겠죠. 48평이 뭐 같은 로얄에 뭐 이런 상황이라면. 근데 네,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집은 내가 살기 좋은 것도 있지만 팔기 좋은 거 이런 게 있잖아요. 네, 네. 그죠? 아무래도 거래는 이런 식으로 해서 될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는 거 집값 오르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른 네, 지역에 네. 비해서 가격 저렴하잖아요. 내 실거주 목적으로 판단하고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간단하게요. 시간이 네, 없어요. 거기 그 화정역 근처에 7단지 이런 데는 지금 32평이 거의 한 석 달 사이에 1억 5천, 2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대공역 생긴다고. 네. 이쪽 5단지도 향후에는 좀 그래서 지금 같이 괜찮다고 영향을 제가 받-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바람은 네. 조금 있어요. 뭐냐면 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생략하려고 했는데 네. 이 화정이라든가 이 능곡에 그렇게 가격 상승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네. 뭐냐면 이 대곡이에요. 네, 네. 이 대곡에 GTX가 쓰죠. 네. 예, 근데 GTX A 노선이 지금 급물살을 좀 타고 있잖아요. 네, 그죠? 뭐 지금 이제 뭐 좀 곧 뭐 확정될 것 같기도 하고 이제 곧 착공이 예. 들어간다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뭐 물론 네. 그 정부에서 하는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대곡역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이런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GTX가 연관이 된다 그러면 가장 수혜를 볼 게 화정하고 능곡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그 말씀하신 화정 위쪽으로 해서 6단지라든가 5단지 이런 데는 좀 중대형이 포진돼 있는 단지고 요 아래쪽 화정역 아래쪽으로는 30평대 이하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어떤 그 수요자들이 조금 거래가 많이 될 수 있는 평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좀 더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산다 그러면 그냥 실거주로 보시라고 얘기는 드렸지만 뭐 그런 어떤 약간의 상승을 기대하는 것도 좀 있기는 해요. 근데 좀 미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곡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또 바람이 조금 한번 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를 다 호재를 막 안고 가기에는 얘네들에 대한 연차가 너무 나이가 너무 많아요. 또 나이가 너무 앞쪽으로 많죠. 예, 예. 앞쪽으로 또 공급 새 아파트가 너무 많고 나보다 네, 더 네, 좋은 쪽으로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냥 그 가족에 대한 실거주 목적으로 보시고 그냥 조금 지금보다는 하락 여건은 없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지진 않잖아요. 지금 가격에서. 뭐 예. 그래서 그냥 전세를 가고 뭐 다른 데 투자를 할까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하고 그것도 있어서.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세로 가고 하는 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거 안정이라는 게 좀 더 우선시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네, 예. 그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